이번에는 플라즈마 디스퍼전 펑션의 점근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알파, 즉 IP over K를 서멀 스피드로 노멀라이즈한 이 파라미터의 전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클 때, 하지만 이미지너리 파트는 0보다 크지만 굉장히 작을 때, 이런 경우에 위에 있는 플라즈마 디스퍼전 펑션을 간략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리고 0보다는 크니까 weak growth approxim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리얼 파트도 1보다 훨씬 커야겠죠. 그 얘기는 리얼 파트에 해당하는 퍼터베이션의 오실레이션 한 주기 동안 그것의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것이 굉장히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너리 파트가 가리키는 것이 그런 진폭의 변화율을 가리키는 거였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린시플 적분 안에 있는 이 분모 부분 1 over 크시 마이너스 알파 이것을 테일러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로 묶어내면 이 분모를 1 마이너스 크시 오버 알파의 역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알파가 1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크시에 대해서는 크시 오버 알파 이 텀이 상당히 작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일러 전개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하고 나면 프린시플 적분 안에 이러한 적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크시의 n제곱을 exponential 마이너스 크시 제곱 이것을 이렇게 곱해서 적분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n이 오드 넘버인 경우는 적분의 값이 당연히 제로죠. 왜냐하면 n이 오드이면은 적분되는 함수가 오드 펑션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면 반대칭적인 성질에 의해서 0이 됩니다. 반대로 이 n이 even 인티저일 경우에는 0이 아니고 어떤 유한한 값으로 수렴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계산은 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결과는 감마 펑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감마 펑션에 대해서 여기 특히 감마 펑션의 파라미터가 정수가 아니고 2분의 1이 더해진 half 인티저인 경우에는 이러한 포뮬라가 있으니까 감마 펑션을 half 인티저인 경우에 대해서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플라즈마 펑션을 쓰면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 몇 텀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1은 그대로 1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항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1 over 알파 스퀘어 그리고 네 번째 텀은 4분의 3 곱하기 1 over 알파의 4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알파가 1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첫 두 항 또는 세 항까지 정도만 중요하고 그 이상의 텀들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는 그대로 있고요. weak growth 조건에서 이렇게 플라즈마 디스퍼전 펑션에 대한 근사식을 얻었죠. 그러면 susceptibility에 대한 근사식도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susceptibility의 real 파트 그리고 imaginary 파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란다우 솔루션에서 보았던 펑션 d 이것이 0이 되는 조건, 즉
1 플러스 susceptibility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dispersion relatio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perturbation을 파동으로 보았을 때 그 파동의 frequency와 wave number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플라즈마 퍼터베이션 또는 파동에 대해서 dispersion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알파의 크기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dispersion 펑션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상황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상황하고는 반대인 거죠. 알파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알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요 IP over K를 오메가 over K로 바꿔서 생각하면 IP가 오메가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메가 over K가 phase velocity이기 때문에 알파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phase velocity가 thermal speed보다 훨씬 작다는 뜻입니다. 즉, small phase velocity를 가정하면 알파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프린시플 적분을 한번 수행해 볼까요? 이 적분을 하기에 앞서서 분모에 있는 크C-알파를 에타라고 취합합시다. 에타. 그렇게 되면 적분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크C 대신에 에타 플러스 알파를 대입한 것 뿐이고, 그리고 적분 D 크C는 D 에타랑 같죠. 여기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에타 제곱은 그대로 두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밖으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는 에타하고는 상관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테일러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알파가 1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2 알파 에타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알파 에타 플러스 마이너스 2 알파 에타의 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은 프린시펄 인티그레이션의 의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타에 대해서 odd 펑션인 것과 even 펑션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odd 펑션들은 principal integration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principal integral이라는 것은 에타가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칭이 아닌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에타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즉 요 텀, 분모에 에타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텀과 그리고 요 3승 텀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라인은 위에서 even 펑션들만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이너스 2알파 이것을 밖으로 빼어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분을 수행을 하면 그 결과는 아래에 있는 큰 괄호에 정리한 바와 같고요.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또다시 테일러 전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알파가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두 괄호에 있는 양들을 서로 곱해서 알파 제곱으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다소 과정이 복잡하긴 했지만 플라즈마 디스퍼전 펑션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서 얻은
알파가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와 함께 플라즈마 파동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